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네온 사인 인트로를 만들 건데요. 난이도가 중급이니까 초보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컴프 만들기죠.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New 컴포지션, HDTV 1080 29.97 고르고 시간은 10 하고 점 누르고 엔터. 링크 올려놓은 벽돌 이미지 컴프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어둡게 하기 위해 레벨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네, 레벨에 이 가운데 삼각형을 뒤로 보내서 좀 진하게 만들어주고 아래쪽 흰색막 되어 있는 화살표를 왼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어두운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텍스트 넣어줄게요. 아래쪽에서 우클릭, 뉴, 텍스트. 뭐라고 적어볼까요? 네온이라고 적을까요? 네온 사인이라고 적어볼게요. 무료 폰트인 나눔 스퀘어 라운드가 동글동글해서 쓰기 좋더라고요. 엑스트라 볼드로 제일 두껍게 고르고 레이어 선택한 채로 메뉴 레이어에서 Create Shape from Text를 골라줍니다. 그럼 이 텍스트가 쉐이프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필요 없어진 텍스트는 누르고 딜리트해서 삭제해줍니다. 쉐이프 레이어 화살표 열어보면 이렇게 알파벳 하나하나 쉐이프화된 게 보이죠? 우선 필을 없애고 스트로크만 남기고 시작할게요. 위쪽에서 필 글자 누르면 이렇게 짝대기 모양 아이콘 있죠? 이거 고르고 OK. 그리고 스트로크는 원하는 색상으로 주고 두께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온 사인 전구처럼 중간중간 라인을 끊어줄게요. 자, N 선택하고 펜 툴로 좀만 확대할게요. 네, 끊을 부분 두 곳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점을 둘 다 선택한 채로 우클릭. 마스크 앤드 쉐이프 패스라고 보이죠? 그 속에 클로즈드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끊어졌어요. 좋습니다. 2도 해볼까요? 원하는 지점 펜툴로 두 곳 찍어주고 Shift 누르고 두 점 선택하고 우클릭. 마스크 앤드 쉐이프 패스에서 클로즈드 체크 해제. 5도 해볼게요. 여기는 요 점 두 개 위아래에 하나씩 포인트 찍어주고 가운데 점 두 개 선택해서 우클릭. 그리고 클로스드 해제. 그리고 딜리트해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N은 잠시 요거 잘린 거 보면은 각져 있어서 이상하죠? 이거부터 해결할게요. N 옆에 있는 화살표 열어보면 스트로크라고 있는데요. 여기 속에 라인 캡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라운드 캡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가 둥그렇게 변했죠? 라인 조인도 라운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둥그렇게 변합니다. 2도 해볼까요? N은 닫아주고 이 화살표 열어서 스트로크 속에 여기를 라운드 캡으로 그리고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노가다로 모두 라인을 끊어주고 둥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를 프리컴포즈 할 건데요. 쉽게 말하면 폴더화 시키는 거예요. 메뉴 레이어에서 맨 아래 프리컴포즈 골라줄게요. 선택지에서 아래 걸로 골라주고 OK.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컴프 속에 있는 글자만 바꿔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유리 같은 네온을 만들기 위해 CC 글래스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처음 넣으면은 이상한 모양인데 속성에서 세 번째 거를 좀 줄여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아래 라이트 부분도 열어서 라이트 인텐시티를 올려주면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 라이트 하이트도 좀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원하는 대로 조금씩 조절해주면 이렇게 유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불빛을 넣어볼게요. 이펙트 창에서 글로우라고 검색해줍니다. 효과를 넣어보면 살짝 불이 들어온 형태로 바뀌었죠. 여기도 세부값 조절해볼게요. 글로우 라디우스를 좀 늘려서 퍼진 빛으로 만들고 글로우 스레시홀드 값도 조절해서 네온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글로우 한 개로 부족하다면 하나 복사할게요. 우선 복잡하니 글래스 화살표는 닫아주고 글로우 선택한 채로 컨트롤 D. 그럼 엄청 진해졌죠? 여기서 값을 좀 조절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저것 만져봐야 실력도 늘고 느낌도 잘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 꺼진 네온과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우선 지금 만든 네온 컴프를 컨트롤 D 해서 복제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잠시 눈을 꺼주고 아랫 레이어에 글로우 효과 2개는 지울게요. 그리고 이펙트 패널에서 휴 앤 세츄레이션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자, 세츄레이션 값을 내려서 회색으로 만들고 밝기도 좀 어둡게 해줄게요. 그럼 꺼진 네온처럼 변했죠? 여기에 드롭 섀도우 효과를 넣어줄게요. 네, 디스턴스로 거리 조절해주고 투명도도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눈 껐던 레이어를 한번 켜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데코를 해볼게요. 쉐이프 레이어로 뒷판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를 길게 그려주고 스트로크는 없음, 필은 검정색으로 해서 레이어 위치는 텍스트보다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 해서 복사하고 위에 하나, 그리고 또 컨트롤 D에서 복사해서 아래에 하나 이렇게 배치해줍니다. 자, 이제 살짝 로테이션을 틀어줘 볼까요? 뒷 판넬과 네온을 동시에 돌리려면 널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래쪽 빈 공간에서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이건 그냥 아무 레이어도 아닌 컨트롤용 레이어입니다. 맨 아래 벽돌 빼고 다 선택해서 빙글빙글 모양을 널에 연결해줍니다. 이제 널을 따라 움직이니까 널에서 R 눌러서 로테이션을 돌려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같이 돌아갔네요. 이번에는 좀 어두운 느낌을 줘볼게요. 아래쪽에서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해서 검정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형 툴을 골라주고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줄게요. 솔리드 선택한 채로 F 누르면 마스크 셋업 값 조절 가능한데요. 이 수치를 올려서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마스크는 서브트랙트로 해서 저 부분을 뚫어줍니다. 기본 포인터로 바꾸고 마스크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줄게요. 그리고 적당히 사이즈도 조절해 볼게요. 네, 너무 검정이니까 T 눌러서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비치는 빛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우클릭, 뉴, 솔리드 눌러주고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골라줍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원형 툴로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고 F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준 다음에 레이어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막대보다는 위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벽돌에 색이 묻어나려면 모드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여기 모드 선택해서 여기서 오버레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T 눌러서 오퍼시티 좀 낮춰서 적당히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데코를 넣어볼게요. 전선 같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 고르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대충 이렇게. 필은 필요 없으니 없음으로 바꾸고 스트로크는 검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두께도 적당히 조절한 다음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내려버릴게요. 그리고 잠시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펜툴로 그려주면 같은 모양의 전선이 그려집니다. 또다시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선택하고 전선을 또 그려줄게요. 좋습니다. V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는 다시 기본으로 바꿀게요. 자, 여러 개 열린 거는 U 눌러서 닫아주고 이제 깜빡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컴프 선택하고 T 눌러서 오퍼시티 열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뒤로 가서 시계 모양 클릭해서 키값 줄게요. 자, 이제 한 프레임 앞으로 와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페이지 업다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켜지는 모션이 만들어졌죠. 좋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100% 기점을 다시 찍어줄게요. 왼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눌러서 같은 값으로 키값 줍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 뒤에 0 만들면 이렇게 깜빡이는 모션이 됐죠. 마찬가지로 좀 더 뒤로 가서 같은 값인 0을 다이아몬드 눌러서 생성해주고 한 프레임 뒤에 100으로 해서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로 가서 같은 값인 100을 다이아몬드 모양 눌러서 키값 주고 한 프레임 뒤에서 0으로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뒤로 가서 같은 값 0 찍고 한 프레임 뒤에 100 찍으면 끝. 자, 플레이 해볼까요? 타이밍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키값을 좀 이동시켜 줄게요.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이제 불이 켜질 때 뒤에 핑크색 솔리드도 같이 변하도록 해볼게요. 텍스트 컴프의 오퍼시티 키값 모두 선택하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핑크 솔리드 T 눌러서 오퍼시티 열어보면 39%인데요. 우리는 100에서 0으로 가는 걸 복사했으니 붙여넣기 하고 수정을 좀 해줘야겠네요. 자, 이제 100인 값들을 Shift 누르고 다 선택한 다음 인디케이터가 딱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수치를 변경해주면 다 같이 변경이 됩니다. 39. 플레이 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네요. 이번에는 불이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아래쪽에서 우클릭, New, Adjustment Layer 만들어주고 효과에서 Exposure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Exposure 값을 낮춰보면 이렇게 어두워지는데요. 자, 불이 꺼졌을 때는 이 값으로 해줄게요. 시계 모양 클릭하고 U 눌러서 키값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한 프레임 뒤로 가서 기본값인 0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든 키값 위치와 동일하게 이것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값을 찍을 때는 왼쪽 다이아몬드 모양 클릭해주고 아까 마이너스 몇이었죠? 기억이 안 나니까 키를 복사할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뒤쪽도 쭉쭉 키값을 줄게요. 아래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같이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튜토리얼 중에 레이어를 가장 많이 만들었네요. 여러 개 열린 거는 New 눌러서 닫아주고 레이어 정리 좀 할게요. 네온이랑 관련된 것들은 모두 선택하고 컬러 라벨을 옐로우로 바꿔줄게요. 네, 좀 깔끔하네요. 이제 카메라 워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우클릭, 뉴, 카메라 35mm 프리셋으로 해서 OK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시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컨트롤을 이 널 오브젝트로 할 거예요. F4 눌러서 3D 레이어 활성화 버튼 보이게 한 다음 널 오브젝트에 이 버튼을 켜줍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빙글빙글 모양을 널에 연결해 줄게요. 널 오브젝트 P 눌러서 포지션 열어보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3개가 보이죠. X, Y, Z축입니다. Z는 화면 앞뒤로 움직이는 건데요. 1초에다가 지금 0으로 키값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이렇게 값을 올려주면 아무 변화가 없죠. 실수 컨트롤 Z. 아래쪽에 우리 익스포저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빼고 다 선택해서 3D 레이어를 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널 포지션에 Z값 올려주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초에 있는 키값을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 모양 눌러서 모션 속도 좀 조절해 줄게요. 저와 그래프가 다르게 뜨면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 날개를 앞으로 쭉 잡아당겨서 100%로 해줄게요. 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부분 좀만 더 확대해 볼게요. 뒷부분은 모션이 진행됐다가 멈춰버리죠. 살살살 움직이도록 더 작업을 해볼게요. 3초 부분까지 쓴다고 생각하고 N 눌러서 끝점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해서 널을 하나 더 만듭니다. 3D 레이어 활성화하고 아까 카메라에 연결한 널을 다시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복잡하죠? 자, 그리고 P 눌러서 포지션 열고 3초에서 키값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앞으로 와서 이렇게 확대해주면 이 값은 일정하게 쭉 이어지겠죠. 네, 확인해 볼까요? 네, 훅 빠져나오고 슬슬 멀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졌네요.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좀 더 높은 난이도의 작업이었는데요. 앞으로 쉬운 것들과 어려운 것들 섞어가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